작년 2025년 제약 바이오 시장은 단 하나의 키워드로 움직였습니다. 비만 치료제였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그리고 국내 한미약품까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그 흐름에 올라탄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먹잇감을 찾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거죠. 이 신호를 먼저 읽은 사람과 나중에 뉴스로 접한 사람의 수익률 차이는 항상 수십 배였습니다. 오늘 그 신호를 여러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6년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뉴스보다 항상 6개월에서 1년을 먼저 달립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뉴스가 아니라 계약을 봅니다. 그런데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 그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나오는 가장 정확한 신호죠.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신호가 터졌습니다. 작년 말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조용히 충격적인 계약 하나가 체결됐습니다. 일본의 초대형 제약사 다케다가 중국 바이오텍 이노반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계약 규모가 총 20조 원. 그리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 1조 원이 즉시 지급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빅파마는 가능성에 돈을 걸진 않습니다. 그들의 법무팀과 의학팀이 수개월간 데이터를 뜯어보고 내부적으로 성공 확률을 계산한 뒤에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선수금 1조 원이라는 건 그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면 다른 누군가가 채간다는 확신이 섰다는 뜻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예약 구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그 신중한 일본 빅파마가 현금 1조 원을 선뜻 꺼냈을까요? 바로 인터루키니 기반 4세대 항암 신약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4세대 항암 신약 시장이 왜 지금 열렸는지, 왜 지금 돈이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 판에서 가장 앞서 있는 핵심 종목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터루키니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이 기술이 지금 깨어났는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인터루키니가 뭔지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즉시 찾아내서 제거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왜 암세포는 못 잡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세포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세포였다가 변이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 정상세포야. 공격하지 마. 면역세포는 그 신호를 믿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 사이 암세포는 아무 방해 없이 증식하고요. 이 가짜 신호를 차단한 약이 바로 키트루다입니다. 전세계 매출 1위, 의약품, 연간 매출 50조 원, 단일 품목으로 50조 원이에요. 말기 폐암 환자를 완치시키면서 전세계를 뒤집어 놓은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잠깐, 키트루다가 어떻게 연간 50조 원짜리 약이 됐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폐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말기 폐암 환자가 완치됐습니다. 이걸 본 FDA가 움직였습니다. 암종 불문하고 키트루다를 먼저 써라. 폐암이든 대장암이든 간암이든 상관없이 키트루다를 우선 쓰라고 권고한 겁니다. 적응증이 모든 암종으로 확장됐죠. 그 순간 매출이 무한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약이 모든 암의 1차 치료제가 된 거예요. 역사상 이런 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트루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짜 신호를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면역세포의 숫자 자체가 부족하면 소용이 없어요. 암세포 100만 개를 상대하는데 면역세포가 1만 개밖에 없다면 아무리 차단막을 풀어줘도 싸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키트루다 반응률이 20에서 30% 수준입니다. 10명 중 7명은 효과를 못 본다는 뜻이죠. 연간 50조 원짜리 약인데 대부분의 환자한테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3세대 항암제의 천장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발상이 나온 겁니다. 막는 게 아니라 늘리면 어떨까? 면역세포 숫자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수적으로 압도해버리면 어떨까? 그게 바로 인터루키니의 발상이에요. 사실 이 개념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미 임상이 진행됐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썼냐?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를 폭발적으로 늘리면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버립니다. 온몸이 면역세포에 타깃이 되는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겁니다. 면역세포가 제어를 잃고 정상 조직까지 공격하면서 급성 장기 부전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도 위험한데 이미 면역이 무너진 암 환자한테는 그 자체가 사망 선고였어요. 그래서 수십 년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밀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면역세포 전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조절이 가능해진 거죠. 저격수한테 총을 주면 아군도 맞는데 이제는 암세포에만 조준 사격이 됩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기술이 드디어 쓸 수 있는 무기가 된 순간이에요. 다케다가 현금 1조 원을 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불편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기술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연구했고 수십 년간 데이터도 쌓았죠.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중국 바이오텍한테 20조 원을 줬을까요? 자체 개발이 불가능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빅파마들의 연간 R&D 예산은 수십조 원입니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키트루다가 아직 특허 만료 전입니다. 연간 50조 원을 벌어다주는 약이 살아있는 동안 굳이 자기 손으로 대체제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만약 빅파마 스스로 키트루다보다 좋은 약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키트루다 매출이 무너집니다. 자기 돈을 써서 자기 밥그릇을 깨는 겁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키트루다 특허가 28년에 만료됩니다. 딱 지금부터 움직여야 다음 먹거리를 2030년 전으로 론칭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빅파마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 캐시카우를 스스로 죽이지 않아요. 죽을 때가 됐을 때 다음 캐시카우를 사오는 겁니다. 다케다의 20조 원 딜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닙니다. 제약업계 패권 교체의 시작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섬뜩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인터루킨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습니다.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업들을 확보하는 게 2030년 이후 제약시장 패권을 쥐는 겁니다. 다케다가 움직였다는 건 다른 빅파마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용히 물밑에서 다음 계약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학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산 바이오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의존을 끊으려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죠. 바이오 시큐어법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 바이오텍한테 20조 원을 준 다케다조차 미국 시장에서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동맹국. 그게 한국이에요.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위탁 생산 최강자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의약품 제조 수준이 글로벌 탑티어라는 게 이미 증명됐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단순 복제약을 넘어 혁신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졌고요. 준비된 선수들한테 터진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바이오가 받는 글로벌 러브콜에는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이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녹아 있습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에요. 10년 이상 이어질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루키닌은 항암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키트루다가 1위가 되기 전에 전 세계 매출 1위 의약품이 뭔지 아십니까?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였습니다. 연간 30조 원짜리 약이죠. 항암 시장과 자가 면역 시장,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다는 건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키트루다가 만든 50조 원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바로 인터루킨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마다 장 시작 후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 매매하는 정말 매일매일 수익 내기에는 최고의 매매 방법인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을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이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을 넘게 해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많이 내려가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엔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영상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제약주, 2번 로봇, 3번 반도체, 4번 전력.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를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버리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Y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터루킨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텍들의 공통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체 PD1 항체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루킨이는 있는데 PD1이 없으니까 키트루다 같은 외부 약을 빌려서 병용요법을 해야 하죠. 남의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Y바이오로직스는 다릅니다. 국내 유일하게 PD1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D1, VEGF, 인터루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하는 3중 항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제품을 혼자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서 VEGF가 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그 성장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암세포는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 혈액을 끌어다 씁니다. 그 혈관을 만드는 신호물질이 VEGF예요. VEGF를 차단하면 암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PD1로 암세포의 위장을 벗기고 VEGF로 암세포의 식량을 끊고 인터루킨으로 면역세포를 폭발적으로 늘려서 총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암을 공략하는 전략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약으로 만든 기업이 없습니다.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AACR에서 포스터 발표가 3건이나 채택됐습니다. AACR에서 발표 하나에 바이오 주가가 몇 배씩 움직이죠. 3건이 채택됐다는 건 학계가 기술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임상 결과에서는 키트루다 대비 5배 이상 높은 항암 활성 효과가 확인됐고요. 지금 Y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원입니다. 이노반트가 인터루킨이 하나만 가지고 20조 원 딜을 받았어요. Y바이오로직스는 PD1에 V, E, G, F에 인터루키니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빅딜이 터지는 순간 시총 3천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싼 숫자였는지 시장이 깨닫게 되죠. 물론 기술 이전이 언제 성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결과가 아니라 가능성에 먼저 반응해요. Y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그 가능성의 최상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3중 공략이라면 GI 이노베이션은 다른 각도로 들어갑니다. CD73과 인터루킨2의 2중 공략이에요. CD73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암세포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합니다. PD1이라는 첫 번째 방패가 뚫리면 두 번째 방패를 꺼냅니다. CD73이라는 효소를 이용해 종양 주변 환경 자체를 면역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리죠. 면역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접근조차 못하게 지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치면 적군이 오는 길목을 독가스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GI 이노베이션은 이 CD73을 막으면서 동시에 인터루킨2로 면역세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두 가지를 하나의 약에 담았습니다. 병용요법이 아니라 단일 약물로 만든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독가스를 걷어내면서 동시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거죠. 전임상 결과에서 캬티 치료제와 병용했을 때 폐암, 췌장암, 대장암에서 100% 완전암 제거가 확인됐습니다. 전임상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전임상에서 100%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조용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가능성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죠. 4세대 항암 신약 시장이 열렸습니다. 키트루다가 3세대 면역 항암제로 연간 50조 원 시장을 만들었다면 인터루킨2는 그것을 뛰어넘을 4세대예요. 비만 치료제가 욕망을 먹고 자랐다면 4세대 항암 신약은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막아주는 기술에 돈이 몰리는 건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에요. 욕망보다 공포가 더 강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보다 죽기 싫다는 공포가 더 강하죠. 그래서 항암 시장은 비만 시장보다 더 크고 더 오래갑니다. 수십 년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기술이 깨어났습니다. 다케다의 20조 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의 BD팀이 인터루킨2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이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다른 분들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은 영상을 중간에 끕니다. 근데 여러분은 끝까지 봤어요. 대다수가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도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들 26년도 주가 보세요. 엄청 올랐죠? 무슨 얘기냐? 모두 알고 있는 종목이라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알고 있어도 언제 들어가느냐, 현대차 알고 있어도 어디서 사느냐, 이게 수익을 가르는 겁니다. 주식은 종목이 아니에요. 타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현재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를 꾸준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그 타점까지 같이 알림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서 하락장에 조금이나마 계좌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퀴즈 맞추시면 드린다고 했던 히든 종목은 조만간 3상이 통과될 종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잠재력을 더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무료 설문 남기셔서 리스트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